아, 회사 다니면서 음악을 하면 네. 곡을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녹아들 거 아니야. 네. 그 곡 속에. 근데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차라리. 네. 음악이 아니더라도 뭐 살아가는 것 전반적인 거에서 아, 좀 주말에- 속 편하게 좀 네. 하고 싶은데 아, 자꾸 불편하네. 불편한 마음으로 뭔가 할 땐 계속 찜찜하니까 그런 상태구나. 약간 일요일에 개그 콘서트 보다가 아. 딱 엔딩송이 나면은 아,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향하는 것. 뭐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. 근데 지금 내일 가고 싶지만 갈 수는 없는 거네. 좀 네. 제약이 많은 거네. 회사를 아예 그만두는 약간 극단적인 그런 방법은 말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드나 봐요. 네. 그 구속이 없다. 결국에 그게 돈이잖아요. 네. 예, 돈이 굉장히 많아. 그럼 뭘 할 거야? 친구들이랑 가끔 뭘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여러 개 오고 가는 때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는 전에 친구들끼리 한 달 렌탈을 해서 음악 스튜디오 같은 걸 렌탈을 해서 음악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. 작곡 이런 거예요? 예. 그쪽에 관심이 있어요? 악기 다루는 건 아니고 약간 힙합 이쪽 친구들이랑 관심이 있어가지고 되게 의외다. 그런 데 관심이 있구나. 곡을 쓰고 싶은 생각이. 취미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돈 떠나서 나는 그거 할 때 즐겁다는 생각이 많이 드나 보다. 이렇게 몰입해서 할 수 있나 보네. 친구들이랑 딱 하나 해서 결과물 되면 그것도 재밌고, 그럼 그쪽에 임하는 친구도 있어요? 뭐 다 저처럼 취미로 뭐 그러면 취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네. 지금 회사 다니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걸 꼭 올인을 해야 되나? 하루 종일 그거를 해야 네, 되나? 그렇지는 않죠. 그냥 회사 퇴근도 엄청 빨리 하는데 5시에 퇴근하는 거잖아요. 마음이 약간 좀 불편한 게 있는 게, 네.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 방학식 날 딱 되면 친구들은 다 좋아하잖아요, 방학이라고. 근데 저는 어차피 한 달 뒤면 개학인데. 아, 그때부터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었구나. 예, 이게 있더라고요. 그게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잖아. 보통 어린이잖아, 초등학생이면. 네. 어린이들은 코앞만 보거든요. 맞잖아요. 네. 방학이 이제 시작했는데 그럼 한 달 넘게 남았을 텐데 한 달 뒤를 생각한다고?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나이 때 방학 끝나는 걸 벌써 네, 아, 이게 뭔 의미인가? 네, 맞아요. 그때부터 그 생각을 했구나. 그냥 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해 버리면 좋겠다, 뭐 그런 생각이. 그래서 선생님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항상 접근하려고 삶의 방향이 정해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네. 내가 한 번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취해야겠다. 근데 이 회사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구나 생각이 좀 드는 건가 보네. 회사도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니, 멀리 내다보는 사람인 거잖아. 그래서 멀리 내다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 오히려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생각이 든 게 음악 하는 게 좋으면 회사 다니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.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는 관점이랑 네. 그거랑 연관성은 어떤 부분일까 생각이 들어서. 마음 편하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회사 다니면서 음악을 하면 네. 곡을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녹아들 거 아니야. 네. 그 곡 속에. 근데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차라리. 네. 음악이 아니더라도 뭐 살아가는 것 전반적인 거에서 아, 좀 주말에- 속 편하게 좀 네. 하고 싶은데 아, 자꾸 불편하네. 불편한 마음으로 뭔가 할 땐 계속 찜찜하니까 그런 상태구나. 약간 일요일에 개그 콘서트 보다가 딱 엔딩송이 나면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죠. 선생님은 개콘 세대가 참 아닐 텐데 개콘 한 그런 비유를 한 건 거죠? 저도 봤었어요. 아, 유치원 초등학생 때. 그렇다면 이게 잘 맞아요. 난 그 마음이 별로 요새는 안 느껴지거든요. 그게 아예 까먹었어요. 어떤 느낌이었지가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. 이번에 쓴 책을 쓸 때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. 네. 개콘 끝났을 때 그 허무함, 10시가 약간 넘었을 때 뭘 하기는 너무 늦었고 그냥 자기는 아깝고 이제 또 희망이 없구나 이 마음. 네, 그게 저는 거의 뭔가 365일 있는 것 그게 같아요. 계속 반복이니까. 나도 회사 다니면서 쳇바퀴 계속 도는 느낌이야. 금요일 밤이 되면 기분이 너무 좋고 일요일 저녁이 되면 사실 금요일 밤도 좋은데 금요일은 출근하면서도 좋잖아요. 사실 한 목요일 밤부터 좋잖아 좀. 네, 이제 끝나가는구나.
평일이. 근데 일요일 저녁 때 그 불편함. 회사를 저도 그만두고 나서는 그 부분은 아예 없어지긴 했어요. 어떠신 것 같아요? 이렇게 없어진 다음에. 그게 없어진 거는 좋죠.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게 나와요. 내가 생각할 때는. 어쩌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그게 없는 상태를 좀 생각한다면 네. 일요일 밤에 불안한 마음 같은 게 없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상태에 좀 가까울 수 있잖아요. 그럼 그 마음은 분명히 없어진 거는 맞아요.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나는 어쩌면 이상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. 네, 어떻게 그렇다. 보면. 네. 상대적인 개념에서 보면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이상적인 삶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맞을까요? 아닐까요? 엄청 좋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엄청 좋지는 않아요. 뭐 엄청 싫지도 않지. 그냥 나는 요새 이런 게 차라리 좋아요.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기복이 날짜와 연휴, 요일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좀 정해지는 것들이 생겼잖아. 근데 나는 요새 예전보다 삶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외부 상황에 내가 좀 덜 흔들려서 좋은 건 있어요. 그러니까 덜 흔들린다는 거는 좋다 나쁘다가 덜해진 거예요. 더 좋은 것도 별로 없고 덜 나쁜 것도 별로 없어요. 나는 이게 좀 좋더라고. 왜 더 좋냐면요, 덜 좋은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. 일요일에 불편함도 많은데 금요일 날의 설레임도 어쩌면 잊어버린 거거든요. 더 좋은 것도 좀 사라진 건 맞는데 더 안 좋은 것도 사라졌거든요. 이제는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는 거야. 더 안 좋은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편차가 좀 줄은 거. 나는 요 상태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더 든 거예요. 기복 없이. 기복이 좀 덜한 거지. 기복이 없지는 않겠지만 전보다는 좀 덜 할 수 있는 것 같아. 그런 부분은 마음에 들긴 해요. 어떻게 보면 이거 불편할 수도 있고, 선생님이 오늘 갑자기 명도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바로 만난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. 근데 나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. 선생님하고 올 때 갑자기 선생님 연락 왔을 때 그래도 오늘 그냥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냐고 했냐면 어차피 봐야 되거든. 근데 어차피 한번 와준다고 했는데 굳이 또 미뤄가지고, 그리고 오늘 마침 나온 김에 나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스트레스일 수도 있잖아, 어떻게 보면. 나 요새 바빠서 뭐 이렇게 사실 말을 해도 되는데 근데 한 2주 동안은 좀 가기 어려울 것 같아. 예약이 꽉 찼어. 그 예약 어떻게 확인할 건데 사실. 그럼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. 근데 이런 것도 어쩌면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내 안에서는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편안한 마음 가벼운 상태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. 내 나름대로는 일이잖아요. 이게 회사 일 같은 거. 그럼 나는 부담도 있지. 중압감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죠. 그 이상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.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동물농장 쓴 사람 조지 오웰을 되게 좋아해요. 기억 남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, 치통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치통이 없는 삶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. 근데 치통이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이상적인 삶일까를